유난히 힘이 없어 보이는 한 녀석. 오늘의 주인공 아프간하운드 다롱인데요. 우리 밥 먹어? 다롱? 식사 시간. 그런데 다롱이는 바로 코앞에 사료를 갖다 줘도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다롱아, 장군이 먹잖아. 다롱 밥 먹어, 빨리. 정신 차려, 빨리. 입맛이 없는 건지 배가 부른 건지 미동조차 없는데요. 노견 장군이는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슬슬 다롱이의 사료 그릇을 향해 전진. 아니, 안 돼. 다롱이 거야. 안 돼! 안 돼. 장군이가 뺏어 먹거나 말거나 다롱이는 요지부동. 그러니까 배가 부른가 봐요. 아니요, 배 부르진 않아요. 사료 안 먹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기분 전환을 위해 다롱이와 함께 산책을 나가보는데요. 그런데 산책한 지 얼마나 됐다고 산책로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아버리고 마는 녀석. 다롱아, 벌써 지친 거야? 이럴 때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한 번 앉아버리면 적어도 30분은 꿈쩍 않고 있다는데요. 보호자도 이 상황이 익숙한지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줍니다. 이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됐어요, 이제. 왜냐면은 이제 갈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목줄 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남들은 산책 되게 오래 하고 싶은 걸로 생각해요. 네, 그렇게 아니 얼마나 운동을 시켰길래 이래요, 이런 식으로. 산책하기 좋은 날. 신나게 산책을 즐기면 좋으련만 대체 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일까요? 혹시 친구들이 있으면 좀 나을까 싶어 가까운 반려견 놀이터를 찾았습니다. 빛나는 비주얼 덕분일까요? 친구들이 다롱이에게 관심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다롱이는 영 관심이 없습니다. 줄지어 퇴짜를 놓는 다롱이. 마음에 드는 친구가 없는 건지 여기서도 활기를 되찾긴 힘들어 보이지요? 모르겠어요. 친구를 아예 안 사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마음에 드는 친구가 없는 건지. 친구들도 많이 사귀려고 여기로 이제 이사 온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다 안 돼 버리니까. 다롱아! 다롱! 다롱 일로 와! 다롱! 연신 불러보아도 반응이 없는 다롱이. 다롱아! 기다려! 일로 와! 다롱 저기 가자. 심각할 정도로 의욕이 없어 보이는데요.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실 다롱이 가족에게는 다롱이와 장군이 그리고 한 마리의 반려견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다롱이는 참 예쁜 아이였어요. 신랑이 얘기해 줄래? 저희한테는 아롱이 같은 경우는 되게 그냥 기쁨이었어요. 사람 곁에 와서 자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람을 알아준다고 그래야 되나? 내가 기분 나쁘거나 그냥 기분이 좋거나 뭐 이런 거를 알아줬어요. 강아지지만 참 신기하게도. 3년 전 한 유기견 보호소에서 만난 다롱이와 아롱이. 당시 두 녀석은 많이 마른 상태로 안타까워 보였다는데요. 그런 둘을 보호자님은 동시에 입양하게 되었답니다. 인터넷으로 이제 아롱이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유기 이제 공고가 떴다고. 그때까지는 이제 다롱이를 몰랐는데 이제 군청에 전화를 했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어렵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 흰색 강아지 아기는 이제 뒤에 입양자가 8명 정도 더 있고
한 마리가 더 같이 유기돼서 왔는데 입양자가 없다고 그러면 얘는 진행대로 그냥 안락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제 대답에 얘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래가지고 신랑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알겠다고 그러면은 2마리 같이 입양하겠다고. 아롱이랑 다롱이 같이 발견. 네. 그 산 들판인 데서 같이 발견이 됐고 거리에서 함께 발견된 아롱이와 다롱이. 둘의 관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서로 떨어질 줄 모르는 껌딱지였다는데요. 그런 둘이 다행히 함께 입양되어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반려견의 새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손! 아, 줄게. 앉아. 기다려. 그런데 입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롱이에게서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데요.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애가 공복토를 좀 하더라고요. 노란색 토를. 그래서 이제 또 병원에 데리고 갔죠. 왜 자꾸 이렇게 토를 하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복토니까 좀 사료를 밥 굶기지 말고 밥을 정 안 먹으면 이제 간식이라도 좀 줘서 배를 채워라.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이랑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더 큰 병이 이제 계속 발견된 거죠. 입양 후 일주일도 안 돼 공복토를 시작으로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진 아롱이. 얼마 뒤 자궁축농증 수술과 동시에 위 조직 검사 결과 염증성 장질환 판정까지 연이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아롱이가 이제 유선 쪽에 이제 비비탄 같은 혹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유선 종양이라는 건데 왔다 갔다 이제 치료를 하고 언제 수술할 건지 이렇게 날짜를 잡다가 다롱이 여기 보시면 귀 저 좀 만져줘봐. 그 아롱이 때 발견됐던데 목 뒤에. 응. 그쪽쯤에서 이제 또 요만한 비비탄 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또 물어보자. 이게 뭐냐고. 왜 유선 쪽에 안 나고 또 목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제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에 난 혹은 악성 종양이 의심되는 상황. 그러나 이를 알아차렸을 땐 이미 아롱이는 위독한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치료 방법은 없었다고 합니다. 피가 몸에서 어디서 터졌는데 이게 지혈이 안 되는. 그래서 결국엔 그 폐에 피가 들어가서 숨을 못 쉬게 된 거예요. 결정을 하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데리고 가라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안락사를 시키든가 뭐 이렇게 두 종류의 이제 선택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거 보고 있는 게 더 고통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어떻게 보면 와이프가 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냥. 안락사 시켜주십시오. 병원에서도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말에 보호자님도 힘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와가지고 아롱이는 아프기만 했어요. 거의. 그냥 거의 1년 동안을 저희가 있으면서 그냥 아프기만 했고 솔직한 심정대로는 아롱이 때문에 신경을 아예 못 썼어요. 어딘지 알아? 아롱아. 가족이 된 지 얼마 안 돼 무지개 다리를 건너버린 아롱이.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녀석이 안타깝고 그리운 마음입니다. 아직도 있어. 12월 달했어. 이거 이제 아롱이한테 썼던 편지인데 사랑하는 아롱이. 아롱아 안녕? 잘 지냈니? 거기 춥지 않니? 너랑 헤어진 지 벌써 1년이야. 난 새 가족이 생겼어. 이도연, 너 갈 때 뱃속에 있던 아기가 나와서 벌써 8개월이 다 돼가. 너무 보고 싶다.
우리 같이 한 추억이 너무 짧았지? 너무 보고 싶어, 아롱아.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어서 너무 좋았고 사랑해. 특히 유기견 구조 당시부터 아롱이와 늘 함께였던 다롱이. 그래서일까요? 다롱이가 무기력하게 변한 것도 아롱이가 떠난 직후부터라고 합니다. 아롱이를 떠나보낸 후 상실감 때문인지 달라진 다롱이.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잘 먹지 않아 걱정이 컸는데요. 완전 회피네 그냥. 밥 먹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옆에 다른 강아지 두는 거예요. 다른 강아지 두면 경쟁심에 먹어요. 근데 장군이가 저렇게 옆에 먹으면 조금이라도 좀 관심을 보일 만도 한데 그럴 에너지도 없어 보여. 근데 신기한 건 근데 지금 몸매는 되게 좋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렇게 밥을 안 먹는데 저 정상적인 몸매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 친구 집 데리고 댕기고 아롱이가 떠난 지 한 달이 됐을 쯤 잘 먹지도 못한 다롱이에게 기적처럼 은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무지개 다리를 건넌 다롱이의 단짝 아롱이를 쏙 빼닮은 블랑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롱이 왔다. 다롱이 왔어. 블랑카는 아롱이가 떠난 뒤 다롱이가 유일하게 마음을 연 친구라는데요. 어머나, 지금까지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네요. 밥 좀 주세요. 죄송해요. 예? 밥이요? 블랑카 보호자님은 익숙하다는 듯 다롱이의 밥을 챙기는데요. 그때 밥을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을 하는 다롱이. 아니, 이게 웬일이죠? 먹을 거 기다리나 봐. 다롱이 왔어? 밥 먹자. 배고팠지? 가자. 가보자. 다롱이도 밥 먹자. 다롱이 이거 먹어. 블랑 일로 와. 아니, 다롱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아니, 살에 무슨 꿀이라도 발랐나요? 이야, 너무 잘 먹는데요. 그니까요. 얼마나 배고팠어? 저기 어딘데요? 이 동네예요? 아니, 서울 신림동. 인천에서 신림동까지 다롱이 그래도 한 끼라도 먹이려고. 그러면 그 친구를 만나기까지가 아롱이 무지개 다리 건너고 나서 한 얼마나 걸린 거예요? 한 달 됐어. 한 달 정도? 네, 한 달. 그때가 약간의 또 하나의 힌트가 되겠는데. 우리 반려견들도 정말 의지하던 동거견이 떠나면 힘들어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보호자보다 의지하던 대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 그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환경이 변화하면서 다롱이 같은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식욕도 떨어지고 약간 우울증과 비슷한 유사 증상들을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약간의 우리가 대처할 때 조금 잘못한 게 있어요. 대체 그게 뭐죠? 안 먹으니까 또 안쓰럽고 하면서 어느 정도는 미식견으로 만들었던 계기가 됐을 수 있어요. 먹이려고 엄청.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냥 간식 같은 걸로 대충 우선 배를 채우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먹던 사료도 안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그게 진짜.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밥 먹기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조건화라는 걸 시켜요. 너가 지금 조금 하기 싫은 걸 하면 너가 하고 싶은 걸 해줄게. 근데 지금 저기가 그게 저절로 된 것 같아요. 블랑카네에서는 우선은 즐겁게 놀아야 되고 에너지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 자기도 알고 이걸 먹고 나면 재밌게 노니까 배운 거예요. 이거 먹어야지 재밌게 놀 수 있다. 근데 왜 블랑카랑 놀면 다른 아이가 될까? 그러니까요. 그 점이 궁금해요, 설쌤. 제 눈에는 블랑카랑 아롱이가 비슷해 보여. 외모나. 근데 아마 다롱이한테는 결정적으로 냄새가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블랑이랑? 네, 냄새가. 분명히.
원래 강아지들도 호불호가 다 있어요. 애들끼리 다 마음에 맞고 성격이 맞는. 그건 얘네들이 정하는 거죠, 사실. 네. 단짝 아롱이와 이별한 후 밥도 잘 먹지 않고 무기력하게만 했던 다롱이. 다른 개들이 다가와도 피하기만 하고 영 기력을 찾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블랑카는 달랐죠. 그 이유가 죽은 아롱이를 블랑카에게서 느꼈을지 모른다니. 아롱이에 대한 다롱이의 그리운 마음이 생각보다 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정확한 다롱이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 혈액 검사를 했잖아요. 그 결과가 나왔어요. 초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가능성이 높아요. 1년이 지났는데 초기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초기라는 게 무조건 시간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미약한, 아니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수 있다.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는 한 번 더 검사를 해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한 달 뒤에. 한 달 뒤에도 얘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원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를 해야 돼요. 평생 고질병이 되는 건가요? 평생 고질병이기는 해요. 근데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그 다른 어떤 질병보다 약만 잘 먹으면 다른 장기에 전혀 영향 없이, 그리고 활력 있게. 또 걱정되시죠? 질병 얘기하니까. 지금 아직 확진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봤더니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롱이가 처음에 떠났을 때 우리 보호자님들 뿐만 아니라 다롱이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실제로 스트레스는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그것과 연관돼서 갑상선 기능이, 마음도 안 좋은데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롱이가 떠났을 당시 받은 스트레스가 다롱이의 건강을 해쳤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식욕이 떨어져 있을 때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굶어? 이런 교육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제공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간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간식과 주식의 차이가 뭘까요? 영양소. 그렇죠. 간식만 먹었을 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간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간식을 섞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맛있고 좋은 주식을 원래 있던 사료랑 섞어서 줘볼 거예요. 아예 먹지 않는 것보단 간식이라도 먹으니 보호자 입장에선 이렇게라도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간식보다는 주식이 되는 사료를 섞어주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는데요. 다행히 설쌤이 가져온 사료에 관심을 보이는 다롱이. 이것도 사료예요. 동결건조 사료랑 이렇게 잘 부스러져요. 근데 단 동결건조 사료 좋고 맛있는 거 다 알지만 우리가 쉽게 주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부드러운 것만 먹게 되면 잇몸에 자극이 안 되면서 잇몸 기능이 떨어져요. 네. 다롱이의 몸무게는 3스쿱인데 그래서 제가 한 손이 스쿱보단 클 거니까 오늘 2주먹 정도 한번 넣어줘볼 거예요. 원래 주던 사료와 동결건조 사료를 섞은 설쌤표 사료. 과연 다롱이가 먹을까요? 자, 한번 줘볼게요 이제. 너가 일어나서 먹어. 응? 아니야, 먹어도 지가 가서 먹어야 돼. 다행히 사료에 관심을 보이더니 먹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잘 먹지 않아 걱정이었는데, 이야, 이렇게 쉽게 먹다니 보호자님도 그저 신기할 따름인데요. 집에서 잘 먹지 않는 다롱이를 위해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이 또 하나 있는데요. 자, 지금이에요.
간식 가져오세요. 빨리 간식 가져오세요. 배고플까봐 수시로 주던 간식은 이제 사료를 먹은 다음에만 주기. 아셨죠? 옳지 하면서 너무 많다. 서 주세요. 이거 이 세 개. 네. 옳지. 자, 여기 밥그릇에 넣어주세요. 네. 밥을 먹고. 네. 옳지. 옳지. 그리고 이제 밥그릇에 관심을 끊으면 밥그릇은 바로 회수할 거예요. 네. 떠난다면 그냥 회수할게요. 한 입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에 코앞에 갖다 주던 것도 이젠 NO. 식사가 끝나면 바로 그릇 회수. 기억하세요? 회수할게요. 네, 간식도. 집에서 사료를 잘 먹으면 좋아하는 간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일명 조건화가 인식될 때까지 규칙 잘 지켜가며 교육해주세요. 며칠 후 보호자님이 보내온 다롱이 소식. 이젠 집에서도 사료도 잘 먹고요. 이젠 걱정 끝. 더 이상 아롱이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기. 다롱아 약속.